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왜 안 되지?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인가요? 일주일 좀 넘었나? 두 번째 그림 상담도로 찾아온 수진입니다. 안녕. 다들 월요일 잘 보내고 계셨나요? 뒤에 그림 아직 몇 개 없어서 조금 허전하지만 점점 채워질 예정이랍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그렸던 상담했던 그림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월요일 힘들어요?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조금 오늘 비도 오고 쌀쌀한 것 같아서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비도 오고 우울했는데 수진이 보니까 기분 전환 최고?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미술쌤 바이브라고요? 감사합니다. 도수 있는 안경이냐고요? 맞습니다. 오늘 제 사복인데 안경이 진짜 제 실형 안경이라 오늘은 조금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좀 흐리게 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좀 어설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랑 앞이 약간 노랗긴 해요. 하지만 조금 노랗게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도 오픈!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상담도 뚜카소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이 있는 언니 데일리입니다. 저도 수진이랑 수진이 언니와의 관계처럼 친동생이랑 친한 언니가 되고 싶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게 막상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동생이랑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친언니와 친해진 계기나 사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친해질 수 있을지 수진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주제가 자유주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고민거리들이 저에게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고민부터 굉장히 되게 뭔가 귀엽고 재미있는 사연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친언니가 한 명 있고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동생이 있는 언니 데일리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랑 더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저의 경험을 조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동생 입장에서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언니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언니 먼저 사춘기가 시작을 해서 우리 언니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 왜 저러지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투닥투닥 했던 것 같아요, 언니랑. 근데 투닥투닥 하다가 제가 이제 연습생을 시작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막 언니랑 노는 게 제일 재미있고 언니랑 언니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더 재밌고 막 뭔가 이게 설명이 되려나? 약간 언니한테 장난치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언니만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 반 해서 저만의 철칙이었는데 저희 친언니한테는 언니야 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근데 다른 언니들한테는 누구누구 언니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언니야가 사투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언니한테 야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핑계로 하긴 했는데 언니야라고 항상 불러요. 근데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언니야 이거 좀 해줘. 뭐 지민아 이거 좀 해줘. 약간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약간 이런 과거가 있었고 아무튼 제가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 어린 시절을 거쳐 사춘기도 거쳐서 사실 사춘기 때 싸운 것도 제가 언니가 좋아서 언니랑 놀고 싶어서 언니 방에 찾아가다가 항상 다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언니 공부하게 언니 방 가지 마!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제가 연습생을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언니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저도 이제 언니를 만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언니 공부하고 있는데 언니한테 가서 막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얘기하면 엄마가 항상 너 언니 그만 방해하고 방에 들어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고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사춘기도 다 끝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애틋해지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저희 언니는 최근에도 그랬는데 제가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약속도 취소하고 저랑 같이 놀러가 줬거든요. 그만큼 저희 언니도 굉장히 스윗하고 제 생각을 진짜 많이 해주고 또 언니한테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니의 경험도 많이 듣고 뭔가 언니한테 배우는 세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무튼 저희 언니에 대한 칭찬이었고요. 저희 언니 데려가시려고요? 근데 저희 언니 진짜 좋은 언니긴 해요. 형제자매 있으면 막 불 꺼줘, 물 떠, 막 이런 심부름 없었어? 나 엄청 당했는데 라는 댓글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언니 빨리 와 불 꺼줘 이런 거? 저희 언니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언니도 짜증내면서 안 꺼질 때도 있고 끄고 가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저도 장난꾸러기였답니다. 그래서 친해진 계기는 사춘기가 끝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고 사실 원래 친했어요. 그냥 사춘기 때는 자주 붙어있으면 더 자주 부딪혔을 뿐. 언니랑 같이 자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등을 맞대고 저희가 잤거든요. 뭔가 등을 맞대면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꼭 넓은 곳을 놔두고 둘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같이 자고 항상 엄마가 이렇게 좁은 데서 같이 자! 넓은 데 놔두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딱히 친해진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 늘 그랬던 것 같고 동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친해질 수 있을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동생의 입장에서 저는 동생 입장에서 글쎄요. 저는 언니가 뭐가 좋아서 언니가 좋다기보다 그냥 언니가 좋아서 근데 언니가 좋은 점 중에 저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제 마음도 너무 편하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공감해주고
너 상황에서 너가 충분히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었겠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너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뭐 나는 이렇더라고 하면서 경험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더 막 물어보게 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애교가 되게 많아서 뭔가 제가 못하는 애교도 더 이렇게 막 가족들한테도 다 해주고, 그래서 더 저 연애남매 프로그램 좋아할 것 같다고요? 안 그래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위해주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숙소에 살고 있으니까 집에 안 사는데 제가 같이 함께하지 못한 뭐 가족 식사나 이런 것도 사진을 다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고 오늘 어디 갔다, 뭘 가족들이랑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항상 언니가 많이 노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조언?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동생분도 우리 언니 데일리를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저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언니를 항상 닮고 싶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께서 테디베어는 고민을 들어주는 좋은 친구라고 들었는데 가능하면 테디베어를 그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테디베어를 그려볼 거예요. 일단 갈색깔 친구들을 다 한번 골라볼게요. 대충 골랐고요. 곰돌이를 그려보자. 곰돌이를. 이 색깔로 정했습니다. 오늘 조끼랑 굉장히 색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댓글을 못 본 건가? 오늘 뿌탈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나만 느끼는 변화였나? 제가 그림이랑 이게 다 잘 보일 세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어떡해. 동그라미 너무 못 그렸어. 지우개가 없겠죠? 이게 지우개로 지워지는 색연필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릴까요? 어떡하지? 어떡해. 일단 그려볼게요. 너무 별로면 다시 그리는 걸로. 나 보고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아닌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시 그릴게요. 뭔가 잘못됐어. 컴퍼스를 가져와야 되나? 컴퍼스로 동그라미 그려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됐다. 자, 할 수 있다. 이거 첫 사람부터 아주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몸통이 문제인데 여기까지 그렸어요. 검색 찬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검색을 하고 예습을 하고 왔는데도 그냥 심플하게 할까요? 자, 침착하게. 하트를 들고 있는 곰돌이를 그릴 거예요. 그럼 하트를 그려줘야겠죠? 너무 밑에 그린 것 같아요. 너무 밑에 그렸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역시 보고 그렸어야 돼. 어머, 다리 너무 짧네. 오케이. 그래도 괜찮은. 자, 이제 아무래도 곰돌이 눈은 까매야죠? 아이고. 내가 아까 곰돌이 얼굴도 봐놨었는데. 곰돌이 도와줘.
눈이랑 코랑 짧으면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귀는 좀 핑크 속살을 그려주고, 이거 약간 리라쿠마 느낌이네요. 쿠마. 대충 완성이 됐는데 이 상태로 끝낼 수 없죠. 색칠을 살짝 해줍니다. 아니, 어제 보이스 라이브를 하다가 저번 그림 상담소 그 사연 당첨자분의 후기를 듣고 나니 이게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교무실 파티션에 걸어놓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유치원생 그림 실력을 전교생이 본다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끝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색칠을 해줘야 완성이죠. 이게 너무 허여멀건해서 테디베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같다고요? 아니에요. 갈색으로 칠하면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색칠하지 말 걸 그랬나? 이 색연필로 색칠하지 말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맞겠죠, 여러분? 자신감, 확신. 화면으로 보니까 괜찮네. 몰라. 아닌가? 어때요? 댓글이 자꾸 멈추지? 자, 몸통 거의 다 칠해갑니다. 다리 한쪽만 더. 그리고 동생분이랑 친하게 지내시라고 제가 멘트를 써드릴게요. 이거 빨강하면 너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곰돌이 그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밑에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짠! 완성!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면으로 보니까 나쁘지 않아. 약간 얼굴에 털결이 살아있는 곰돌이로 하시죠. 앞으로 동생분과 친하게 사이좋은 그런 사이가 되길 응원합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제이 데일리입니다. 파워제이답게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생이 무조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차라리 계획 없이 해보자 했던 적도 있었는데 계획을 안 하니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계획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계획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고 계획을 안 짜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 왔어요. 이거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파워 J이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다 바뀌었는데 J는 안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저도 조금 현실과 타협한 J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완전 파워 J여서 진짜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는데 약간 좀 그럴 수 있지 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짤 때 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계획에 넣어 놓으세요. 이거는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이 메뉴를 먹어야겠다 막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는데 뭐 갑자기 이건 제 실제 경험담이에요. 갑자기 사장님이 결혼을 하셔서 문을 닫은 거예요, 가게가.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다음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다시. 그러면 이 계획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계획을 안 짜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짜야 그거에 맞게 움직이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안 짜는 거는 뭐 계획을 안 짜고 싶을 땐 안 짜는 것도 좋은데 계획해서 틀어질까봐 그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리 안 짜야지. 이거는 조금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되 너무 빡빡하고 불가능한 그런 계획보다 좀 널널하게 계획을 짜서 이게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만약에 틀어졌을 때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음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고민 해결이 되셨을까요? 맞아요. 플랜 B를 세우는 것도 좋은데 어디서 틀어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Z 넘어 그 이상까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살기에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요청해주신 그림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줄 부적을 써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줄 부적.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줄 부적은 저는 요즘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하시라고 자연을 그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미술 시간에 나무를 그렸다 반 친구들이 웃음을 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왠지 웃음을 다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말 웃음을 다시 살 수도 있겠네요. 그 친구가 보면 정말 놀라겠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10분의 종이가 몇 장 남지 않아서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마치 생명의 나무? 약간 이런 느낌처럼 갑자기 나무를 그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이젤을 들고, 이젤 맞나요? 그 판? 그걸 들고 집 앞에 나가서 그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선생님과 함께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는 물감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결론 지금 살짝 못 그려도 이해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수업을 좀 더 열심히 들었어야 되나봐요. 근데 자연을 보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강이 근처에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 자연을 금방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저는 파워 J이지만 조금 계획 없이 움직이는데도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좀 즐기는 편이에요. 특히 여행은 조금 계획 없이 하는 게 진짜 힐링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해서 사전 조사를 해야 조금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계획 없이 하는 여행이 더 힐링이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를 그려
그려드릴 건데요. 이게 정말 뭘지 색칠을 하니까 오히려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이 그림이. 이건 참 금강산 미술 시간에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현실로 실행하는 능력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하지만 아주 재미있겠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좀 안 되면 어때요? 그렇게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계획이 나로 인해 틀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틀어지면 더 화가 나는 법인데, 그럴 땐 주문을 외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뭐 어쩌겠어. 이미 계획이 틀어진 거 뭐 어쩌겠어. 나는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지 라는 마인드라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도 살짝 그려주고, 땅에는 조금 다른 색깔의 초록색을 섞어줄게요. 짠! 완성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서 스트레스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멍 때리는 거. 여기 색칠 약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났군 하면서 스트레스를 뭔가 생각을 좀 지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보드게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동호회에서 6년간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지각하는 것부터 크게는 회원들 간의 사소한 갈등까지, 여태껏 누군가를 관리해본 적이 없는데 위에서 관리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집에선 막내이지만 위클리에서는 자랑스러운 리더를 맡고 있는 수진이에게 위클리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요. 예를 들어 모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사정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불공평하지만 예외를 두는 게 맞는 건지, 공평하게 정해진 대로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수진이의 의견은 어떤가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일단 제가 동호회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제 말대로 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아직 알아가는 중이라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룰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 상담 난이도가 좀 높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뭔가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전 너무 좋아요. 그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클리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죠? 제가 예뻐요? 데일리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어요. 룰대로 해야 된다랑 취미로 하는 거면 좀 널널하게 해도 된다 라는 의견이 나뉘는데, 사실 저도 그 두 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까 저 뿌탈할 때 혜원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제 고민은 혜원 씨가 너무 예뻐서 고민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뻐집니다. 취미면 쉬엄쉬엄 널널하게? 근데 저도 혜원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저희는 뭔가 어쨌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약간 뭐 저희는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일단 저는 처음에 저도 집에서 막내고 그 동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봐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생각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거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질 거고 또 그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저도 처음에 회사에서 너가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사실 연습생 때부터 약간 제가 그런 포지션 뭔가 어쩌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뭔가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건데, 연습생 때 연습생들이랑 팀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노래로 이제 무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본 거죠. 아주 똑같은 노래, 인원수는 달랐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던 팀은 이제 원래 약간 리드해준 언니들이 원래 하지 않던 연습생 언니들이 있었고, 그리고 연습 기간이 굉장히 짧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팀은 원래도 약간 단체 연습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분이 있고, 이제 다들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대결하면 진짜 지겠다, 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때는 이번 무대는 진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기기 정말 힘든 싸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저희 팀에 그래도 어쨌든 다 같이 있으면 리드를 해주는 한 명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리드를 해줬던 연습생 언니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막 장난쳐가면서 엄청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때는 엄청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웃었지 싶게 막 엄청 재밌게 연습을 했어요. 약간 이겨야 돼 이런 마음보다 좀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막 연습도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근데 이렇게 막 재밌게 해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맞으니까 이게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결국 평가에서도 저희 팀이 더 좋은 뭔가 평가를 받게 돼가지고 그때 느낀 게 이게 마음이 맞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게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맞으면 훨씬 더 좋겠구나 라는 게 항상 저의 그 마음속에 있어서, 뭔가 위클리의 리더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뭔가 긍정적으로 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저는 근데 긍정적으로 해야지 하면서도 엄청 텐션이 높은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멤버들이 엄청 밝고 엄청 모여있으면 진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멤버들이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멤버들이 많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또 뭔가 이거는 이제 동호회에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거지만, 약간 멤버들이 저를 리더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멤버들이 리더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불가능했을 텐데, 이제 멤버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고 저를 존중해주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니까 저도 더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은 아직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그 상황에서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또 생각해보다가 이때 이렇게 할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옛날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멀리서 볼 수 있는 그 경험, 그 정도까지는 조금 쌓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 크게 생각하고 했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법도 조금씩 익혀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같이 커가는 게 느껴져요. 생각도 뭔가 생각하는 방식도 커가는 게 느껴져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면 돌파가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이게 상황마다 달라서 뭔가 딱 설명하긴 어려운데, 이 A가 문제다, 그래서 A를 폭파시킬 거야 말고, A가 문제면 B의 관심사를 새로 만들어서 A의 문제를 이렇게 조용히 없어지게 하는, 뭔가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돌아가도 되고. 근데 회피하는 거는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저도 있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도망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거를 이겨냈을 때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신 건데, 모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사정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불공평하지만 예외를 두는 게 맞는 건지, 공평하게 정해진 대로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수진이의 의견은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힘든 부분에 회원분들이 지각하는 거, 아니면 회원분들 간의 갈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취미로 하는 동호회잖아요. 물론 취미로 하지만 그 안에 규칙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고 잘 이제 굴러갈 거기 때문에 규칙은 너무나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건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뭔가 취미로 하는 거에서 물론 회장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이 동호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굳이 들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 만약에 지각을 한다면
그냥 뭐 지각비 내기를 해서 그걸로 다 같이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재밌는 방향으로 풀어가면 뭐 지각한 사람도 내가 지각을 했으니까 지각비를 규칙대로 내는 거고 그 회원분들도 지각을 했으니까 그분으로 인해 뭐 조금 피해를 본 부분이 있더라도 지각비를 내서 다 같이 맛있는 걸 먹으니까 라는 생각이 좀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예외를 두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주셨는데 약간 어떤 예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감이 잘 안 오긴 하지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미인데 어쩔 수 없는 각자의 사정은 예외를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뭔가 너무 딱 힘든 일만 빠지는 것 같아서 사람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뭔가 줄면 그만큼 더 재밌는 일을 같이 못하는 거니까 사실 참여를 안 한 분들이 더 속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예외를 두고 대신 다른 회원분들께 상황 설명은 해드리고 하면 아마 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너무 예외를 많이 둬도 다들 예외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주신 그림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회원들끼리 갈등 없이 즐겁게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가능할까요? 제가? 보드게임까지 그리겠어요. 근데 사람을 못 그리겠어. 갈등 없이 즐겁게? 이거는 사연 남긴 데일리인데 고마워요. 두루뭉술하게 남겼는데 수진이가 해준 말들이 많은 생각이 들게 해주네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리더가 처음이라 되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제 사연을 보내준 데일리처럼 되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선배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선배님이 되게 많았어요. 너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좋은 이제 리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고생을 할 텐데 이런 고민을 하는 회장님이라면 저는 너무 즐겁게 다닐 것 같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보드게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드게임 어떡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약간 테이블을 좀 독특하게 그려보고 있어요.
윗그림 그린 거랑 너무 다르게 그려버렸는데 어떡하지? 아! 잘못했어. 어쩌지? 지우개가 제가 이거는 조금 엇나간 건 끝나고 제가 지우개로 살짝 지워서 좀 약간 땡땡 마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제 문제. 사람 어떻게 그릴 것인가? 여기까지 그렸거든요. 사람 그냥 사람을 그리다가 괜히 큰일이 날 것 같으니 제가 그릴 수 있는 캐릭터들을 한번 총동원해 볼게요. 어머머머머, 콧구멍 안 돼.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은 하나 더 생겼고요. 그다음 뭐하지? 어머, 수염을 잘못 그렸네. 데일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요 곰돌이. 그리고
하지마. 무쌍곰돌이? 귀엽네. 하나 더. 그거 해봐야겠다. 약간 또 잘못 그렸네. 발이 2개 된 병아리. 발 2개 병아리. 이제 단골 멘트를 쓸 시간이에요. 아닌가? 다른 거 있을까? 또 그러면 이걸로 위에 글을 좀 써줄게요. 거의 다 했어요. 너무 턱 미었나? 너무 턱 미었나요?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너무 휑한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자냐고요? 아닙니다. 이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중과로 쓰는 법을 연습하기 싫어서 캐릭터를 하나 발명한 중과로 친구입니다. 땅콩 아니에요. 중과로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탄생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모두 행복한 보드게임 시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사연도 보고 그림도 그려드렸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가장 잘 그린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크게 종이를 쓰려고, 오늘 너무 휑하길래 크게 쓰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사연도 많고
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오늘 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림이 느는 것 같진 않고 스킬이 발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너무 시간이 이렇게 흐른지 모를 만큼 훌쩍 지나버린 것 같은데 다들 월요일부터 너무너무 고생했고 이제 앞으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면 제가 이렇게 그런 되게 독특한 특색 있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사연을 모집할 때가 된다면 이제 많이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 것처럼 원하시는 그림을 주제를 정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무슨 포즈 할까요? 무슨 포즈? 비율 계산하는 곰돌이? 보라트 안경알 있습니다. 안경 벗어달라고요? 괜찮나? 잠시만요. 초점이 안 맞아서. 어색해요. 갑자기 안경 벗으니까. 나만 그런가? 토끼. 뿌이. 안경 벗은 게 나아요? 뭐야, 나 이거 집에서 열심히 갖고 온 건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다들 이 고민 보내주신 분들 고민이 좀 해결됐길 바라며 전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밥 잘 챙겨 먹고